그래서 이런 총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를 관점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실제. 그래서 총무는 도대체 그러면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엄밀해서 앞쪽에 보면 이것저것 다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그래서 총무는 첫 번째 중요한 게 고객지향적 사고. 이거 참 웃기는데, 사내에서 가장 고객을 지향해야 된다는 거. 총무는 내가 해가지고 내한테 희덕 오는 것보다는 내가 해가지고 남들한테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잘하면 본전이라는 논리도 많아요. 총무는 아무리 잘해도 본전. 근데 못하면 크게 티가 나버린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고객지향. 그래서 내가 어머니 역할이기 때문에 숨어있는 그림자 역할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고객지향적 사고예요, 실제. 그래서 내가 업무의 편의성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 해당 직원들이 어떻게 잘 도움이 될까. 그 직원들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지향적 상도는 뭐냐면 그 직원들하고 자꾸 대화해야 된다는 거. 내가 원인을 가지고 내가 단순히 이걸 가지고 하면 된다가 아니고 그 직원들 다른 사람 입장에서 자꾸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그 역지사지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돌아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 니즈를 반영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니즈를 잘 파악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당연히 고객 지향적 사고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총무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내가 고민해봤던 경험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실제 아르바이트를 했던 입장입니다. 아니면 내가 조별을 가지고 팀 프로젝트였는데 실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친구 입장에서 이렇게 바꿔왔다든지, 아니면 과외를 했다든지, 과외를 했는데 실제 내 중심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중학생 과외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어렵다고 얘기해. 그래서 그 친구들에 맞춰가지고 내가 교재도 바꾸고 교육 방식도 바꿨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잘해서 성적이 좋아. 이거 고객을 위해서 내가 바뀐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실제 보면 단순히 나는 영원 그 정해진 시간 6시에 끝나면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고객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저는 8시까지 고객이 다 처리될 때까지 같이 일하고 그 추가적인 근무를 하고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객 입장의 마인드라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옷을 했는데 우리 회사 우리 백화점의 옷 매장은 우리 고객들은 30대 미시족이야. 그러면 단순히 트렌디하게 가는 게 아니고 그 디스플레이도 30대 미시족에 맞춰가지고 하고 거기에 맞춘 방식으로 우리가 판매하는 노력을 했다. 그건 고객 입장에서 내가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가 오히려 가장 중요해요. 그런 경험이 총무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객지향적인 사고를 내가 가졌다는 것을 실제 경험상으로 내가 어필을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실제 이제 자꾸 얘기할 수 없고 엄밀해서 총무는 무난한 성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 뭐가 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잘 친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만한 인간관계, 원만한 성격들이 필요해요. 왜? 그래야지만 진짜 현업 담당자들이 내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것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그걸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업무 속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현업부서라든지 담당자와 유기적인 소통이라든지 이런 걸 잘한다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과거에 실제 이런 경험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런 역량이라는 건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경험에서 어떤 노력과 어떤 행동을 했다면 그게 미래에서도 똑같이 어떤 노력과 행동을 한다는 게 역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소통 능력을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내가 예상치 못했던 갈등이라든지 이런 오해를 내가 어떤 노력으로 풀었다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총무에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간의 의사소통과 비슷하지만 대인관계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실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인 이해관계자뿐만 아니고 외부의 공급자의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친화력이라든지 대인관계 능력이 조금 강하다는 것들을 증명할 필요는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오히려 대인관계보다는 의사결정 능력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다양한 대안 중에 회사 이익이나 구성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왜? 아까 얘기했듯이 총무는 비품도 사고 엄밀히 와서 각종의 뭔가를 외부에서 물품을 사서 내부에 공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싼 가격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A라는 업체가 바로 우리 회사 옆이기 때문에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서 A라는 업체를 선택할 수 있지만 오히려 가격 대비하면 좀 멀리 있는 B 업체가
엄밀해서 가격적인 측면이나 그다음 배송도 된다면 오히려 그걸 회사에서 어느 사람 입장이 더 좋을 것인가. 물론 비업체를 하게 되면 내가 업무도 챙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더 많다고 해가지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차라리 회사 입장에서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내가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수 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총무에서는 엄밀해서 다양한 대안에서도 단순히 내가 업무적으로 편한 게 아니고 회사적인 이익이나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관점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경험에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전체를 위해서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왔다는 것도 그런 경우는 아주 좋다는 거예요. 실제 내가 내 걸 좀 희생하더라도 우리 팀의 그 결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그런 경험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의사결정의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명확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결정한다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친구들은 대부분 기준 없이 그냥 결정했다고만 얘기하는데 저는 이러이런 기준, 저는 중요도, 긴급성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제가 최적의 대안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도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사결정 능력도 의미가 있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역량이 필요하고 또 추가적으로 역량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실제. 정보 수집이나 활용 능력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총무는 항상 하나의 대안을 가지고 결정하는 건 없습니다. 대부분이 만약에 특정의 렌트카를 구입한다, 렌트카를 사용한다고 해도 다양한 공급업체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의 컴퓨터를 하나 산다고 하더라도 컴퓨터에 대한 다양한 경쟁사, 다양한 공급자에 대한 분석들, 여러 가지를 대안을 갖다 놓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나 대안들을 가져놓고 그걸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체적으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 수집 활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책을 만들더라도 항상 보면 총무는 하나의 업체에다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복수적으로. 그래서 외부에 가면 입찰이나 이런 것들 할 때도 무조건 복수를 하듯이 총무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실제. 그래서 실제 하나의 공사를 하더라도 외부의 다양한 업체들을 세네 군데를 선택해서 거기에 대한 세네 군데의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총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보 수집 활용 능력이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잘한다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타 역량의 조직 공익 회사 입장인데 실제 보면 그래서 총무가 다른 역량에 비해서 가장 중요성을 가진 경험이 뭐냐면 리더십 경험이에요. 리더의 경험 있는 친구가 총무에서는 가장 의미 있다는 거. 의미 있는 거고 그 리더를 의외로 많이 뽑는다. 그래서 군 장교 출신들은 이런 경우가 총무에서는 오히려 인기받고 그 다음에 당연히 리더, 회장 경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과대표라도 됐던 경험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시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상황대응, 창의성, 협상 능력 이런 것도 기타적으로 필요하긴 필요하고. 그래서 앞에서 또 본 다양한 영역, 리더 경험이 비슷하게 다양한 업무 성격을 보면 업무 성격이 조금은 남성 지향적인 업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무가 오히려 여성보다는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은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인. 일단은 행사에 대한 사회도 남성들이 많이 보는 경우도 있고 그 두 번째 그건 아니더라도 진짜 총무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총무에 하는 비품 창고들이 있어요. 자재 창고나 비품 창고나 다양한 이제 공사라든지 레이아웃 받고 이런 것들이 업무이기 때문에 비품 창고에 물건을 들거나 레이아웃에 뭐 각종의 지원 파트 이런 것들을 하려면 여성보다는 남성을 약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남성이 더 해야 될 힘을 써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약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총무라고 해가지고 남성을 선호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 업무 특성상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인사 파트에 안 한 건데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근태 이런 것들은 출근, 퇴근 관리도 총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파트에서는 오히려 남성보다는 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업무 특성에 따라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물론 이제 종합적으로 한다면 남성을 약간 선호할 수는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여성이 전혀 가지 못한다. 이건 없습니다. 그건 없기 때문에 업무 특성을 잘 파악해. 그래서 총무를 모집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물어볼 거는 뭐냐면 총무 파트 내가 다 잘하겠습니다 보다는 회사에 직접 전화 걸어보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인사팀에 전화 걸어보고 이번에는 총무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 친구를 뽑습니까를 먼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내 장점이나 내 자기소개서나 내 면접을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적극적인 확인해 놓은 방법은 없다는 거.
그냥 총무라면 아 막연히 이런 일 하겠지 해가지고 자기소개서도 거기에 맞춰 쓰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기존에 썼던 걸 그냥 갖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친구는 우리 회사 직무를 모르네라고 판단해 본다는 거. 모든 관점은 직무 중심인데 직무를 모른다고 판단해 버린다는 걸 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의 특성을 좀 살펴보는 것들 사전에 미리 체크해 보는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실제. 그래서 기본 역량은 여러 가지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식적인 측면은 어떨까? 지식적인 측면은 이걸 얘기하기 애매해요. 실제 보면 어떤 총무에 대해서는 어떤 전공 과목, 어떤 학과에서 배우는 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식적인 전문 지식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계략적으로만 일단 뽑아놓은 거예요. 계략적으로 뽑아놨는데, 근데 오히려 실제 업무하기에는 기타 지식이 더 중요하겠죠. 기타 지식이 더 중요합니다. 왜? 거기에 연관되는 직무에 연관되는 게 더 중요한데, 그래서 일단 계략적인 건 좀 경영학 전반. 그래서 이거는 뭐 총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뭐 경영 어떤 전공이나 관계없지만 그래도 기업 내부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좀 기본적인 지식은 필요하지 않을까. 전문 지식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기업이 이런 형태고 이런 역할 하는 정도만 하면 돼요, 실제. 그리고 재무회계 지식은 조금은 있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전문적으로 재무회계 지식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총무는. 근데 뭐냐면 수치라든지 전체적인 전반 재반 사항을 검토하고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 총무는 항상 얘기했듯이 안에 구성원들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지원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각종의 원가라든지 데이터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업체별로 그게 본 제안서라든지 그걸로 내가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견적서들을 내가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지식들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지식이지 뭐 원가까지는 별로 의미는 없지만 이까지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그 정도는 아니라. 근데 숫자라든지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지식은 좀 필요하다. 세 번째는 경제학적 지식인데 이거는 뭐 총무에서는 특별하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알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제 알면 좋겠다. 그리고 그래서 다른 영역에서는 굉장히 경영기획 파트는 경제학 지식이 굉장히 의미를 가지지만 여기는 별로 의미는 없지만 좀 알면 좋겠다 정도예요. 그래서 보면 1, 2, 3번은 총무에서는 엄밀히 말해서 좀 알면 좋겠다 수준이에요. 꼭 가져야 된다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엄밀해서. 그죠? 실제 출장 간부하기 위해서는 여권 비자를 어떻게 하는지 출입국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 알아야겠죠. 실제 보면 중국의 비자는 얼마 며칠 만에 나오는지 알아야 되겠고 미국 비자는 며칠이 걸린다 알아야지만 우리 직원이 갑자기 출장 간다고 그러면 그거 미국은 실제 비자가 한 7일 정도 걸리니까 미리 7일 전에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그리고 비자는 어떻게 발급하는지 여권은 어떻게 발급하는지 이게 더 중요하겠죠. 출장 관리는. 그래서 그런 것도 엄밀해서 건물 자산 관리 부동산 관리는 이 건물을 사면 취득세가 어떻게 되고 소득세가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이걸 사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그게 어떤 건지 이 부동산 지식이 오히려 업무할 때 더 중요하겠죠. 실제. 그 다음에 세법이나 등기회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왜? 세법 부동산을 자산이라 사면 우리가 세금을 얼마 내야 되고 그래서 등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뭐 비품이나 소모품의 특성에 관련 지식도 중요하겠죠. 이 A4지는 엄밀히 말해서 실제 싸기는 A라는 회사가 싼데 A라는 회사는 자꾸 프린트에 걸린다든지 업무상에 크레임이 많이 돈다면 B라는 회사가 조금 비싸더라도 두껍더라도 그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 그런 기본적인 그 업무의 특성, 비품의 특성도 알아야 되고 차량의 식당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죠. 무조건 식당은 일식에 얼마입니다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잖아. 거기에 대한 분석 트렌드를 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 공무는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의견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건안전 지식, 전산 전반 지식. 그리고 결국은 4번 지식이 가장 중요해요. 4번 지식이 중요한데 문제는 이 지식은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건 아니에요. 실제 몸으로 체득해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알면 좋겠지만 이걸 알고 총무에 들어가면 가장 좋겠지만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들어가서 배워요. 그래서 그냥 알면 좋겠지만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 이제 기본 지식보다는 이쪽이 맞는데 이쪽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의미로서 총무는 지식적인 측면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역량적인 것이 더 강조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성향, 어떠한 장점이 가지고 있는 게 더 중요하고 이런 기타 지식은 들어가면 배워요. 들어가서 실제 업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기 때문에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 알면 좋지만 이걸 별도로 시간을 통해서 공부하는 건 좀 애매한 거.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거다하고만 이해하는 건 관계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라는 안 해도 만약에 이런 걸 만약에 한다면 그냥 기본이 이런 이런 프로세스상으로 움직이는 것만 그냥 읽어보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 총무에는 오히려 지식적인 부분보다는 앞에 영양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실제. 그래서 이 필요 지식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총무는 얘기했듯이 전자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아니다. 그냥 포괄적인 성격이나 저런 것들이 더 좋을 수가 있다를 얘기를 해줍니다. 다음은 총무와 연관되는 관련 자격증.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 자격증, 전문 지식이 별로 필요 없다니까 자격증도 별로 필요 없겠죠.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뭐 연관성은 없지만 경영지도사는 총무 파트, 뭐 인사 파트가 있기 때문에 저거 있으면 좋겠다. 근데 앞에서도 다른 시간에서도 얘기했지만 저 경영지도사 자격증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 거 아니고 친구들이 지원자들이 구직자들이 취업 준비생이 따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모르겠고. 두 번째는 안전보건관련 자격증. 아까 잠깐 보여드린 법정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법정 자격증. 그래서 방화관리자, 안전관리자, 산업보건관리자, 승강기관리자 이런 관리자 자격증이 일단은 인원 대비, 매출 대비에 몇 명이 있어야 되는 게 명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자격증을 따면 총무에 가느냐. 근데 문제는 이런 자격증이 있는 친구가 총무에 가는 건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다른 부서에 있어도 관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자격증을 가진 친구를 뽑겠다는 없어요. 물론 간혹 가다가 이제 법정 자격증 가진 자를 뽑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내가 거기에 파트에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전공이라면 따는 건 맞는데 인문계 친구들이 이거 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은 총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회사 내에 법정 자격증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 종업원 중에서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자격증을 따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그 다음에 기타 자격증은 재무회계 관련 자격증이랑 컴퓨터 문서 관련 자격증 이런 것들은 이것도 결정적인 영향을 안 준다는 거. 특히 이제 컴퓨터 자격증은 좀 얘기할 게 있는데 컴퓨터 자격증은 엄밀해서 큰 의미는 없어요. 모스라든지 엄밀해서 사무자동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별 의미는 없어요. 왜? 그 자격증이 없더라도 업무는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절대적으로 이걸 따는 거는 없어서 한번 따는다. 근데 가점 공공기관도 요즘에는 없어졌어요. NCS로 가면서 없어졌고요. 사기업도 절대적인 가점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이 자격증이. 물론 절대적인 가점을 주는 자격증이 있긴 있어요. 변호사, 변리사 이런 건데 그건 아니잖아요, 실제. 근데 이런 관련 자격증은 가점을 주더라도 뭐냐면 동일 조건일 경우 이 친구 가점이 있는 자격증이 있는 친구를 조금 더 선호한다는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생각해봐요. 그래서 컴퓨터 자격증이 없다고 해가지고 4학년 때 딴다는 거 괜찮은 방법이 따도 되긴 되는데 그 따는 조건은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해가지고 해서 딸 수 있다면 따는 건 맞아요. 근데 올인해서 딸 거라면 안 따는 게 나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하루에 1시간씩 공부해서 따는 게 아니고 대부분 올인해서 딴다는 거. 근데 거기에 모스라든지 사무자동화 이런 걸 따봤자 큰 의미는 없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총무에도 관련된 자격증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다는 걸 좀 기억하고 여기는 안전보건 관련 법정 자격증은 해당 그 파트 거기에 있는 친구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총무 담당자를 이런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혹시 오해해가지고 이 자격증을 따야지 총무도 간다 이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자격증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지식 부분보다는 오히려 자꾸 거기 아까 역량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총무관리 파트의 채용을 전망해 보면 그래서 경영지원직군이 다 그래요.